네, 안녕하세요. 오상익입니다. 발표 불안증, 무대 공포증 극복하는 법입니다. 나는 무대에 서는 게 두려워요 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사실 누구나 다 강연을 앞두고 긴장을 하고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내성적인 사람은 강연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 여러분들 가지실 텐데, 성공 사례를 제가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아는 어떤 40대 중반의 강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의 강사님이었는데, 워낙 자기계발 책 같은 걸 많이 보다 보니까 강연을 하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 강사님을 찾아가서 저에게 강연의 비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강사님처럼 성공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 프로 강사님의 연구소에 찾아갔습니다. 프로 강사님은 내성적인 강사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체 연구소에 교육이 있을 때 그 강사님을 강사로 무대에 올렸어요. 그런데 원체 내성적이고 겁이 많고 무대 공포가 크다 보니까 강연을 다 망치시는 거예요. 계속 막 강의가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두렵고. 그래서 그 프로 강사님이 얘기했죠. 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내성적인 강사님이 하는 말이 사람들 눈이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 강사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안 되겠다. 너 다른 방법이 없어. 너 내일부터 출근길 지하철에 가서 샤우팅 외치고 와.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자신감을 쌓아서 와 라고 특단의 지시를 내립니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거든요. 내성적인 강사님이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했다라고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맨날 샤우팅하는 거 100일 동안 동영상 찍어서 나한테 검사 맡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그 옆자리에 있던 저도 행여 나한테까지 시킬까봐 겁이 나서 눈을 내리깔고 핸드폰을 막 보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그 내성적인 강사님이 100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때의 이미지인데요. 실제 이분이 100일 동안 지하철에서 샤우팅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봤습니다. 눈물겨울 정도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본인이 성공하기 위해서 100일 동안 그 어려운 샤우팅을 외치고 나서 성장한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경기도 안산에 있는 CEO 아카데미를 꽤 오랫동안 운영했는데 프로 강사님을 강사로 제가 섭외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희가 내가 그 강연료 받고 강연해줄 수 없어. 대신에 이 내성적인 강사, 이름을 제가 철수라고 할게요. 철수도 강사로 섭외하는 조건이라면 내가 네 부탁을 들어주겠다 라고 저한테 역제안을 하신 거예요.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프로 강사님을 섭외하기 위해서 그 철수라는 강사님까지 제가 강사로 섭외를 했습니다. 속으로는 망했다. 저 사람 강의 망칠 거 뻔히 눈에 보이는데 이거 나 어떡하냐. 이게 겁만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 프로 강사님이 아주 훌륭하게 강연을 마쳤고, 둘째 날에 이 철수라는 내성적인 강사님의 강의 차례가 왔습니다. 저도 기대 안 했고요. 담당자도 기대하지 않았고요. 청중들도 별로 기대를 않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이 내성적인 강사님이 딱 무대에 올라서서 강의를 하는데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준비를 했던지 2시간 강연을 하는 내내 단 한마디도 허투루 한 것이 없이 꽉꽉 채워서 알차게 강연을 마쳤고, 강연이 끝나자 그 엉덩이가 무겁다던 CEO들이 사인을 해달라 그러고 같이 사진을 찍자 그러고 명함을 주고받는 진풍경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내성적인 강사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강연 반응 면에서는 어제 프로 강사님보다 당신 강의가 더 훌륭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충분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100일 동안 지하철에서 잡상인 취급받으면서 그 수모를 견디면서 샤우팅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CEO라 하더라도, 회장님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앉아있는 청중들은 적어도 내 이야기를 들으려 왔고 펜을 들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강의하는 것이 너무 편하게 다가왔고 자신감도 키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본인의 무대 공포증, 발표 불안증을 완벽히 극복하고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성적인 강사님도 얼마든지 훈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대 공포증에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무대 공포증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스피치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믿는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좋게 안 볼 거야. 나 떨리는 것을 사람들이 다 간파할 거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발표를 주저하는 심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 학자 리어리가 무대 공포증에 대해서 공식을 만들었어요. 무대 공포증이란 성공적인 스피치에 대한 예상분의 스피치 결과의 중요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피치 결과의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무대 공포증은 증폭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강연을 완전히 성공해야 돼.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줘야 돼. 나 오늘 강의 평가를 A를 받아야 돼. 라는 스피치 결과의 중요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은 떨어버린다라는 거죠. 무대 공포증은 성공적인 스피치에 대한 예상분의 스피치 결과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마음을 좀 편히 먹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으면 나머지 결과는 하늘의 몫이다. 나는 준비한 거 그냥 소신껏 하자. 라는 평안한 마음이 있을수록 사람은 덜 떤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사례 한번 알아볼까요? 이 월랜더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월랜더라는 사람은 미국의 공중 고개사였습니다. 외주를 타는.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고별 은퇴 무대를 앞두고 이 월랜더 씨가 너무나 떠는 거예요. 고별 무대다 보니까 실수하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완벽하게 해야 돼. 라고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것을 옆에 배우자가 듣고 있었어요. 고별 무대 당일날 남미의 뿌에르토리코에서 그 고별 무대가 있었는데 천하의 월랜더 씨가 단 한 번의 실수도 안 했던 월랜더 씨가 떨어져서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월랜더 씨의 배우자가 나중에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계속 남편이 이번에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되뇌었다라는 거죠.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될 것을 외줄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실수하면 안 되라고 강박을 갖다 보니까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 이후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월랜더 효과라고 명명을 합니다. 고도의 긴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장기간의 훈련을 무너뜨리며 형성하는 무의식적인 반응인데요. 실패할까 걱정하는 심리는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본적인 대응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잘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자꾸 실패를 생각하고 실수할 걸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 실수까지 이어져 버린 참사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마인드 컨트롤, 정신 승리가 다냐라는 의문이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나름의 대책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내가 떨리고 있는 지금의 두려움을 인지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떨리고 두려운 이유는요, 무지에서 비롯돼요. 무슨 사고가 벌어질 거야. 내가 강연 내용을 다 까먹을 거야. 나 오늘 실수할 거야. 라는 예측 불가능한 무지에서 결국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떨게 하는 두려움을 인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는 아마 말할 내용을 잊어버릴 거야. 사람들이 내가 손이 떨리는 것을 볼 거야. 나보다 이걸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중에 있을 거야. 사람들은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낄 거야. 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할 거야.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써보는 거예요. 그게 첫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두려움을 분석하는 거죠. 내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 실제로 벌어지지 않을 일일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된다면 내가 썼던 그 두려움에 대한 대처법을 작성하는 거죠. 나는 아마 말할 내용을 잊어버릴 거야. 그때 대처법 뭐냐? 우리 배웠던 거 있죠? 시나리오 큐시트를 작성해서 내가 들고 강연을 하겠다. 사람들은 내 손이 떨리는 걸 볼 거야. 그럼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면은 이렇게 리모컨을 쥐고 마이크를 줌으로써
손이 떨리는 것을 좀 방지해 보겠다라는 대처. 나보다 이 주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그 사람 신경 써서 강연을 잘 못할 것 같아. 그때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는 거죠.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나보다 이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 무대에서만큼은 내가 최고다. 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당신 나처럼 쉽게 설명 못하잖아.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사람들은 내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낄 거야. 그때 내가 떨릴 때마다 물 한 모금을 마신다. 그리고 그때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겠다. 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답변하지 못할 거야. 그러면 사전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메모를 작성한 것을 숙지하고 들어간다. 아니면 Q&A 시간에 난처한 질문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아는 사람을 심어둬서 야, 나중에 Q&A 때 나 이런 질문 좀 해주라. 나 이거는 답변 잘할 수 있거든? 그런 식으로 아는 사람을 청중으로 심어놓는다. 등등. 나를 두렵게 하는 인지들에 대해서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아, 나 떨려도 내가 이렇게 대처를 해놨으니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극복에 있어서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점진적 적응법, 두 번째가 정면 대응법, 세 번째가 과잉 대응법입니다. 첫 번째, 점진적 적응법. 나를 불안하게 하는 자극들을 여러 단계로 쪼개서 불안도가 낮은 수준부터 강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나가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중요한 강연을 앞두고 있어요. 그때 내 목소리를 녹음해 본다든지 내가 강연하는 것을 촬영해서 피드백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 앞에서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강연하는데 한번 봐줘. 혹은 가족들 앞에서 혹은 유사한 대상 앞에서 연습을 해보면서 단계를 높여가는 거죠. 3명 앞에서 했다가 5명 앞에서 했다가 10명 앞에서 해보는 거. 이런 식으로 나를 불안하게 하는 자극들을 쪼개서 단계별로 훈련해 나가는 게 바로 점진적 적응법입니다. 두 번째, 정면 대응법은 그냥 내가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실전에서 부딪히면서 내가 성장해 나가겠다. 두려움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법이 정면 대응법입니다. 마지막 3번째, 과잉 대응법은 실제 스피치 대상보다 더 큰 규모의 청중 앞에서 스피치 연습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내성적인 강사님이 지하철 샤우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CEO들 앞에서 강연하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잉 대응을 하면서 내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불안감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과잉 대응법이거든요. 실제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연습해서 실제 강연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런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는 단계에서도 점진적 적응법, 정면 대응법, 과잉 대응법이 있는데 사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기에는 점진적 적응법, 친구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겠죠. 자, 오늘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성적인 강사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죠. 훈련을 통해서 자신감을 쌓을 수 있다. 잊지 마시고요. 무대 공포증 공식이 있었죠. 성공적인 스피치에 대한 예상분의 스피치 결과의 중요성. 내가 이거 꼭 잘해야 돼. 성공해야만 돼.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떨어버린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고 준비한 대로 소신껏 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점진적 적응법 아니면 실전에서 부딪혀서 깨트리는 것 혹은 더 큰 과잉 상황에서 훈련하면서 나의 두려움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것. 이 3가지가 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